너무나 많은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상당히 좋은 주가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내년에 2024년도를 바라봤을 때 강력한 여러 가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의 로봇 산업을 뺄 수가 없어서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네, 목요일에 팀원분들 퇴근 못하고 지금 7시 넘게 좀 뒤늦게 좀 찍게 되었습니다. 너무 저희 팀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이 힘든 주식시장 버티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같이 함께 버티고 이겨내서 꼭 저희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경제적 독립,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데 혼신의 힘을 평생 죽을 때까지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프라인 강연, 광주도 찾아갈 거고요. 인천도 찾아갈 겁니다. 광주, 인천 1월 달부터 다시 주말에 토요일 날 갈 겁니다. 그래서 또 뭐 청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광주, 인천 외에 회사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다른 지역도 꼭 청주도 좋고요. 뭐 충주도 좋고 울산이 될 수도 있고 대전, 울산, 대전 저희가 그래도 광역시는 당연히 다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주 너무 가고 싶습니다. 네, 제주 이거 사장님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장님 제주도 가면 팀원분들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울산, 그다음에 대전, 요거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밑단에 그래도 도시들, 아주 중요한 도시들 많죠. 청주, 충주, 전주, 순천, 그죠? 그래서 아무튼 전라도와 경상도 구분 없이 전국 투어 하고 싶습니다. 큐렉소 상당히 많은 분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 레포트 더 많이 신청해 주셔도 되니까 좀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거기 설문 작성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거 좀 상세하게 원하시는 방향,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이 앞으로 채널이 어떻게 됐으면 하는 방향을 적어 주시면 굉장히 저희 팀원분들과 제가 그거 분석해서 컨텐츠 제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좀 기업 분석 훈련소 레포트, 기업 분석 레포트 많이 신청해 주시고 거기에 다양한 의견 주시면 아주 고맙고 감사하게 받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큐렉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큐렉소 관련된 부분에 이어서 아무래도 현재까지 계속 12월 14일 목요일 기준으로도 너무나 많은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상당히 좋은 주가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리고 내년에 2024년도를 바라봤을 때 강력한 여러 가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의 로봇 산업을 뺄 수가 없어서 로봇 관련된 산업 중에 압도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기준 1등인 두산 로보틱스와 시가총액 기준 2등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교하는 시간을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vs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것도 좀 많은 분들이 그래도 구독자 9만 이상인데 5만 분 이상 좀 봐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12월 13일 기준으로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은 20% 넘게 고점 대비 하락한 수준이지만 최근에 지수 자체는 크게 올라가지도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박스권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나만 주식이다 컨셉으로 최근에 거의 1월달 대비해서 1월달이 아니죠. 두산 로보틱스는 10월 5일에 상장이 된 아주 따끈따끈한 새내기입니다. 이 10월 5일 종가 기준으로는 약 100% 넘게 상승했고 요 231%라는 거는 제가 두산 로보틱스의 공모가 26,000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최근에 역시 신고가 영역 12%밖에 안 빠졌고요. 고점 대비, 최고점 대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역시나 두산 로보틱스가 없을 때는 주도주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등주로 밀려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달 연초 대비 417% 상승했고요. 최고점 대비로는 30%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큐렉소가 연초 대비 146% 상승했고요. 그 외에 뉴로메카, T로보틱스, 미래컴퍼니, 유진로봇 이런 회사들이 100% 넘는 상승을 기록했고, 로봇 부품주 단에서는 감속기를 만드는 SPG랑 또 감속기의 또 SPG의 경쟁사 SBB 테크가 138%의 상당히 견조한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로봇 관련된 회사들 평균 수익률, 실적 추정이 가능한 회사들의 평균 수익률 120%를 기록했고요. 최고점 대비로는 43%를 빠졌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견조한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큐렉소, 그 다음에 SPG, 그리고 역시나 주도주인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큐렉소, SPG, 그 다음에 T로보틱스, T로보틱스, 최근에 많이 오른 뉴로메카, 그리고 SBB 테크, 이런 회사들의 평균 하락률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의료용 로봇에 좀 치중했다면 이번에는 협동 로봇에 중심을 두고 이 협동 로봇과 서비스 로봇, 그리고 모바일 로봇의 산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현장 자동화의 역시나 핵심 하드웨어가 로보틱스로 완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2027년까지 연평균 3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협동 로봇이 나오기 전인 가장 핵심 두 가지 로봇 구분은 역시나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이었는데, 산업용 로봇은 연평균 10% 정도 2027년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3배 넘는 엄청나게 높은 성장률을 로봇 관련된 성장률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으로 1등, 연평균 성장률이 35%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027년까지. 2등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큐렉소가 속한 수술용 로봇이 대략 25%에서 27%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MR, AGB, ASMR 아니고요. 모바일 로봇 AMR, AGB 관련돼서도 궁금하실 텐데, 이거는 사람의 도움 없이 이동이 가능한, 그리고 사람의 도움 없이 행동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로봇 중에 하나인데요. 이 모바일 로봇, 협동 로봇이 상당히 앞으로 엄청나게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모바일 로봇과 협동 로봇을 잘하는 회사한테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화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확대는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자동화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만큼 자동화에 따른 생산비가 절감되고 생산성이나 생산 수율이나 생산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자동화가 선택사항이 아닌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부분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 AMR 기업 클리어패스가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글로벌 기업죠. 라겔의 6억 달러, 24년 PSR 기준으로는 6배의 상당히 높은 밸류를 받으면서 인수가 됐고요. 올해는 다소 캐펙스 투자가 조금 정체된 부분이 있었지만 24년, 25년,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 제조업체 감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업황이 안 좋았죠. 또 내년에 2차전지 관련된 산업에서는 캐펙스 연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24년, 25년, 26년 최소 3년 이상은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등 대표적인 제조업체들의 캐펙스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의 AGB, 그 다음에 AMR, 이 수주에 관련된 성장 산업은 향후 3년 동안은 유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왜 도입하는지가 중요하죠. 당연히 로봇은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불량률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 인건비보다, 과거에는 로봇이 비싸서
로봇의 도입을 적극적이지 않았다면 지금은 상당히 로봇이 특히 국내 K로봇을 바탕으로 가성비 좋은 로봇이 많이 나오면서 로봇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게 로봇에 대한 신규 로봇에 투자하는 게 훨씬 사람 하나 고용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원가 절감에 아주 높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작년 기준 노동자 10,000명당 로봇 도입 대수는 2017년 대비 42% 증가했고요. 2023년 올해 포함 2026년까지 가면 최소한 55% 이상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우리가 다룰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력 중에 하나인 이 협동 로봇은 19년에 전체 로봇 시장에서 5%에 불과했다면 2030년에는 118억 달러로 전체 로봇 시장의 29%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AMR, AGV 요거를 통칭해서 모바일 로봇이라고 하는데 모바일 로봇은 전체 서비스 시장 로봇의 54%를 차지하고 이 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요 표는 글로벌 업종별로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인데요.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금속 쪽에서 상당히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는 화학과 음식료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 화장품이라든지 기타 업종에서도 당연히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머티리얼 핸들링 하거나 어셈블, 조립하거나 픽앤플레이스 아니면 테스팅, 웰딩, 용접, 그 다음 소팅, 분류하는 작업, 포지셔닝, 위치 고정하는 작업 이런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는데 현재는 자재를 핸들링 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립이라든지 픽앤플레이스라든지 검사하는 거라든지 용접이라든지 자료를 분류하는 소싱하는 거라든지 포지셔닝하는 이런 쪽에서도 꾸준히 다 매출이 골고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로봇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은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 1월달 이후로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부진했지만 10월달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8월, 9월달에 다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가 9월달에 10월 이후로 주춤했지만 다시 11월달부터 엄청나게 로봇 관련된 회사들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모바일 그러니까 AGV, AMR의 시장 규모는 연평균 37%씩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연평균 37%라는 거는 협동 로봇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산업별 모바일 로봇 설치 대수를 보면 운송 물류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접객, 전문 청소, 의료 헬스케어 등 상당히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보시면 운송 물류 쪽에 작년 기준으로 압도적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접객이라든지 농업용 청소까지 상당히 다양한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로보틱스 자료인데요. 현대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활용 영역입니다. CNC 머신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절삭 가공하는 쪽이라든지 픽앤플레이스 그리고 패키징하는 작업, 패키징하고 팔레타이즈. 이 팔레타이징이 계속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제가 어떤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댓글로 달아주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거 팔레타이징도 한번 직접 찾아보셔가지고 여기서 로봇 산업에서 요구하는 팔레타이징이란 게 팔레타이징이 어떤 개념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스펙션, 서비스, 웰딩, 글루잉, 본딩, 심지어 어셈블리 다양한 산업에 쓰이고 있다는 거고요. 이 로봇 산업의 밸류체인과 이 국내 주요 업체 이베스트 레포트를 참고했는데요. 역시나 R&D를 거쳐 조달을 거쳐 생산을 거쳐 서비스, 시스템 통합을 거쳐 수요로 넘어가는데요. 조달 쪽에서는 핵심 부품이죠. 정밀 감속기. 조달에는 국내는 SPG하고 SBB 테크가 국산화를 했고요. 이 감속기 관련돼서는 SPG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었죠. SPG 기업 분석할 때 드렸는데 중대형 쪽에는 이 납테스코가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소형 쪽에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가 압도적입니다. 모두 납테스코가 중대형은 거의 80%, 그 다음에 하모닉은 소형 쪽에 거의 95%였는데 그 부분을 가장 먼저 SPG가 국산화했고 SPG는 이제 글로벌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내 1등인 두산 로보틱스, 2등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감속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모닉 드라이브나 납데스코 감속기를 국산화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 비중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생산 쪽에는 로봇8 쪽에는 테러다인, 이 테러다인은 글로벌 1등 로봇 업체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을 미국의 테러다인 회사가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테러다인이 현재로서는 글로벌 1등 로봇사 유니버셜 로봇을 인수했기 때문에 글로벌 협동 로봇, 로봇 분야 1등이고요. 2등이 화나기입니다. 화나, 일본의 화나. 3등이 공동인데요. ABB하고 대만의 테크맨이라는 데입니다. 그리고 4등이 두산 로봇인데 두산 로봇이랑 테크맨이랑 시장 침투율 차이가 1%가 채 안 됩니다. 0.9% 정도 차이 나는데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두산 로보틱스는 아마 26년, 빠르면 25년 기준으로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에서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AMR, 모바일 로봇이라고 하죠. AMR 쪽에서는 라겔, 여기도 역시 테러다인, 그리고 상당히 일본의 강한 경쟁 업체죠. 오므론, 국내에는 V원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비스 시스템 통합 쪽에서는 역시나 라겔, 그 다음에 테러다인, 글로벌 로봇 관련돼서 전체, 사실은 조달부터 서비스 통합까지 다 하는 데가 아마 이 테러다인이 압도적으로, 그래서 글로벌 1등 업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하고 시스템 통합 모두 하는 게 라겔입니다. 그리고 국내 생산 쪽 1등은 두산 로봇, 조달 쪽 1등은 SPG가 되겠습니다. 산업용 로봇 가치사슬 요거 표를 보실 건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이랑 산업연구원에서 본 건데 역시나 압도적인 1등은 독일과 일본입니다. 전체 평점 9.3, 9.5고요. 미국이 3등입니다. 미국이 스위스랑 동률 3등인데요. 미국이 3등 8.4점. 그 다음에 한국이 중국보다 중국하고 거의 차이는 안 나는데 5등. 1, 2, 3, 4. 한국이 5등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한국은 판매 후 시장 쪽하고 수요 쪽에서 강한 반면에 이 조달이 점수가 낮죠. 그 조달이 점수가 낮다는 거는 감속기를 포함한 로봇 관련된 부품이 시장이 작고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상당히 SPG라든지 SBB테크라는 회사가 국산화하면서 로보티즈라는 회사도 로봇을 만들면서 이 부품을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고, 국내 2등 로봇 회사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당 부분 로봇 부품을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관련된 부품 기능 보시면 역시나 가장 중요한 모터, 감속기, 토크 센서, 브레이크, 엔코더 이런 부품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감속기가 대략 35%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모터는 당연히 동력을 제공하고, 감속기 같은 경우는 높은 토크를 필요로 하는 로봇의 동작을 위해 토크를 증폭시키고 속도를 낮추는 일종의 그 힘을 제어하는 보조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크 센서가 있고요. 토크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충돌을 감지하거나 직접 교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모터로부터 동력을 차단하는 거. 이 엔코더가 뭐냐? 위치를 제어하거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쓰이는 부품입니다. 요것도 이베스트 투자증권이랑 월드 파퓰레이션 프로스펙에서 나타낸 표인데요.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글로벌로도 줄어들고 있고요. 고소득 쪽에서도 줄어들고 중소득 쪽에서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옆에 표 보시면 국제로봇협회 IFR 자료에 따르면 대당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로봇이 가격이 경쟁력이 생겨서 로봇의 대당 가격이, 예를 들어 두산 로보틱스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주력 제품인 로봇이 대당 7,600만 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의 인건비, 최저시급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시급 올라간 거에 따르면 로봇 관련된 최저시급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최저시급 기준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어떻게 보면 손익분기점을 따지면 로봇 7,600만 원짜리 한 대 설치하면 2년 안에 이 인건비를 회수하고도 남을 정도로 상당히 로봇 가격에 경쟁력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당 가격은, 요건 미국인데요.
대당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데 연봉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로봇에 대한 메리트는 커질 수밖에 없다. 협동 로봇, 요거 공정별로 아까 요거는 요 표 설명 들었고, 협동 로봇이 지금은 전기전자, 자동차, 반도체에만 있지만, 비중이 높지만 음식료, 바이오화학, 화장품, 각종 서비스 산업에도 협동 로봇이 침투해서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쪽에서도, 의료나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도 협동 로봇 어플리케이션, 협동 로봇의 장점은 엄청나게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화된다는 점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 시장도 커질 건데, 스마트 팩토리에 보시면 웰딩, 용접하는 로봇, 핸들링하는 로봇,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이송하고 배송하는 로봇, 그 다음에 이거를 컬래버레이티브, 이송하거나 그런 것들을 분류하고 재정리하고 최적화하는 로봇, 스카라 로봇, 그 다음에 다양한 로봇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 AMR과 AGV의 역할인데요. 고중량의 물건을 제조 현장에서 이송하거나 적재하는 그거를 로봇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로봇은 뭐냐면 사람의 자율주행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운행하는 로봇이고요. AMR과 AGV가 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AMR은 정해진 경로가 아닌 스스로 경로를 생성하는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보면 되고요. AGV는 미리 가이드된 경로만 주행하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주행 경로를 QR코드라든지 마그네틱 라인 등 가이드 경로에 따라서 주행하고 공장에서 사용되는 거다. AMR이 뭔지, AGV가 뭔지 요 표, 이베스트 투자증권이랑 하이테크 인트라 로지스틱스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AMR은 어토노머스 모바일 로봇이라서 자율 이동 로봇이고요. AGV는 오토메이티브 가이디드 비이클에서 무인 운반차입니다. 그래서 AMR과 AGV의 차이는 이 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정부에서 로봇 관련된 지원 정책이 나오는데 12월 14일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 발표가 됩니다. 산업부는 국내 로봇 기업 제조 역량 강화하고 3D 업종 분야에 집중적으로 로봇 보급을 확대하고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를 구축하려고 하면서 로봇 친화적인 환경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 로봇 산업 경쟁력 제고, 당연히 그리고 수요 창출, 그 다음에 로봇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발표되면 이 부분 관련돼서 로봇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더 크게 산업이 폭풍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바일 로봇 중에 하나인 AMR, 어토노머스 모바일 로봇, AMR 로봇에 필요한 건데요. 여기에는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드웨어, AMR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기술에 ACS, 슬램, 그 다음에 패스 플래닝이 있는데요. 요 슬램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슬램은 Simultaneous Location and Mapping입니다. 그래서 이동 중에 자신의 위치를 동시 인지하고 획득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도맵을 작성하는 게 슬램이고요. ACS는 AMR 컨트롤 시스템의 약자로 로봇 관제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로봇의 상태를 감시하는 업무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패스 플래닝은 경로를 생성하는데 사람을 인식하고 충돌을 회피하고 자동 충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AMR 기술에 ACS, 슬램, 그 다음에 패스 플래닝, 이게 필요한 세 가지 핵심 주요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로봇 산업, 특히 협동 로봇 중심으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장시간 동안 로봇 산업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